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입니다. 1월 2일 날 셀트론 그룹주 관련된 투자 의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만들고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요. 투자 의견이 이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좀 변경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제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흥부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언급드리고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 섹터로 시드머니를 만드는 해였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 이제 도약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서의 어떤 그 자금을 형성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어떤 시장이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연초부터 아마 치고 나올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의 흐름을 이제 연말에 굉장히 좀 관찰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락 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29일, 30일 이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제 체크를 했는데 확실히 이 성장 주도 업종 특히 이제 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또 신약 관련 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쪽 이런 쪽의 종목들을 메이저들이 확 끌어올리는 물량 뭐 그 가격 상관없이 이제 그냥 물량 이제 선취하는 그런 흐름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큰 장 서겠구나. 마지막 날 자체가 이제 작년 마지막 날 이제 자체가 이제 최고가로 마감시켰잖아요. 지수 자체도. 그런 거 부분들이 정말 이제 급한 겁니다. 그냥 이제 대놓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죠.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신흥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시를 했고 그런 과정을 같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리고 결정하고 그걸 설명드리는 날이고요. 주식 포트폴리오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투자 의견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셀트론 그룹이 이제 국내 식약처에 이제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그동안 모멘텀 올해 이제 모멘텀에 있어서 이 길었던 여정의 첫 번째 사이클에 이제 도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딱 도달한 거죠. 이 뒤로는 이제 셀트론 그룹주가 이제 뭘 보여줘야 되느냐? 코로나 치료제 이제 모멘텀에서 이제 성계약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거, 성계약, 뭐 실적, 승인, 이런 단계로 진입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의 어떤 가치가 주가를 올려주기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주가의 어떤 모멘텀, 상승을 만드는 그런 어떤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룹 3사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셀트론 비해 가지고 그래서 치료제 관련된 기대 모멘텀을 뭐 오롯이 반영을 했다 보여지고요. 셀트론은 이제 그에 좀 미치지 못했죠.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여러 가지 수급 부분도 있었을 거고 공매도였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셀트론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심은 전혀 추호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번 대세 상승장 안에서의 어떤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가의 측면에서 올해 합병까지 합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9월부터 이제 합병까지 헬스케어 제약의 주가는 현 구간에서 치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 주가 수준에서 고점의 권역.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뭐 30일 주가가 뭐 딱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고점에 이런 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부근이. 예, 지금 부분이 이런 어떤 위아래로 해가지고, 예, 위아래로 해서 이제 고점의 어떤 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에 대한 노하우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제 3년 이상의 어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 뭐 위아래로 30% 40%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뭐 수백 퍼센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고성장 어떤 업종의 주도주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출렁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고려치 않을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주는 장기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각자의 성향과 이제 투자 목표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분명 이번 어떤 뭐 1, 2년 안짝에서 최대 수익률을 누리고자, 예, 하시는 분들, 그런 투자자 관점에서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제가 볼 때 현 주가 구간대에서 단기적인 어떤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 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도의 관점을 가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어떤 회복,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런 섹터 주도주군 쪽으로, 예,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론은 이제 장기 투자로 놔두되 헬스케어 쪽하고 제약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하방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단기 고점이 어떤 권역에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글로벌 트렌드나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어떤 섹터 주도군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 속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업종을 이번에 이제 뭐 전기차, 자동차, 반도체 이쪽을 이번 연휴가 이제 길었잖아요. 지금 3, 4일 정도 되는데 분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메이저들의 이제 수급이, 예, 지금 연말 막판에 지금 신약주 끌어올리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뭐 박셀바이오도 지금 상한가 치고, 근데 박셀바이오를 이제 지금 뭐 신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신약주,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쪽은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이 아이오닉 5를 생각보다 좀 빨리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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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쇼티지예요. 지금 완전히.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DB 하이텍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막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메이저 수급이 완전히 급하게 이동하거나 물량을 더욱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는 쪽이잖아요. 이쪽이 일단은 연초에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코로나 상황 굉장히 심각하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근데 돈은 역대급으로 풀려 있고 지금 갈 곳이 막 없어가지고 지금 고객 예탁금도 지금 65조죠. 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국내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민감 섹터 띄우기는 다소 부담이 있죠. 예. 예상보다 실적 계산의 속도가 다소 느릴 수도 있고요. 그럴 걸로 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뭐 미국과 유럽이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명분이 뚜렷한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업종, 이런 쪽으로 그냥 유동성이 그냥 물꼬를 확실히 터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예, 그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수를 한 단계 완전히 그냥 레벨업 시키려는 걸로 좀 보여져요.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예. 거기다 그냥 수급, 유동성 물꼬를 터가지고 끌어올리는데 누가 뭐 태클을 걸 거면 누가 의심을 할 거며 그렇잖아요. 근데
야, 이 지금 경기 민감주 지금 예, 살아나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연초에는 메이저리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저쪽으로 확 그냥 예, 그냥 보물 터지듯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을 계속 보니까 어떤 큰 덩어리의 어떤 수급들, 메이저의 수급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고 그 해당 업종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저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세 상승장의 기회는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 빠른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재고 따지고 뭐 이렇게 뭐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겠지만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하면서 항상 유연하려고 생각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이제 자세를 갖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뭔가를 열어두려고 하고 내 생각이 어제 했던 생각이 오늘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항상 이제 새로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변화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캐치하고 결론 내린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는 분명 주식 투자로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장도 코스피 지수 3,000에 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회를 저는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차트를 한번 좀 보죠. 먼저 셀트론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10월 27일 날 이때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 이때 저가가 79,828원. 그때 대비해서 지금 두 배 올라왔죠? 예. 이때 대비 두 배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는데요. 여기서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형태? 예. 누군가 계속 좀 파는 형태가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준상 조금 버거 보이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면서 호재 나오면 이제 물량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좀 이제 받쳐주는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저점이요. 코로나 때 저점이 54,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최근 고점 때 17만 5천원은 그 한 3.2배 정도 주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대 가치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달리는 그런 어떤 가능성하고 하방으로 이제 밀렸을 때 어떤 그런 리스크랑 확률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저는 헬스케어 매도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입니다.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와우 정말 최근에 이제 저점 10만 원 정도 찍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고점 26만 원 치면 거의 2.6배가 단기간에 그냥 한 달 보름 만에 그냥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이 2만 9천 원이었어요. 2만 9천 원 대비해서 최근에 고점 26만 8천 원은 몇 배냐? 9.2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왔죠. 예. 일단은 그 합병이라는 올해 이제 큰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합병 전까지 조금은 셀트론 대비해서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은 홀딩,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은 매도 의견을 저는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날도 보시면 셀트론은 0.4% 밀렸는데 헬스케어 2.9%, 제약 4.6% 분명히 이제 물량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그런 것들이 올해 이제 장에 대한 어떤 이 그룹주 3사에 대한 주가의 어떤 희비를 조금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요. 셀트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13만 6천 원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 39만 6천 원 이제 배당락 감안한 요 가격이 한 2.9배,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이 종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 앞으로 펼쳐질 이제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식약처 승인부터 해가지고 다른 국가의 이제 성계약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에서의 어떤 긴급 사용 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헬스케어나 제약 쪽보다는 셀트론 쪽으로 아마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2조 원 이상 껴있는 공매도의 어떤 청산 부분도 분명한 어떤 향후의 수급의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에 대해서는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헬스케어 제약은 보통 세 종목을 같이 들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종목은 매도해서 어, 다른 어떤 그 포트폴리오 관점의 어떤 활용도를 대세 상승장에서 하시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백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월 정도에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국내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접종이 되고 이제 모더나도 이제 계약이 이제 대량으로 됐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들이 뭐랄까요, 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뭐 진단 키트 당연히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주들도 이제 다 꺼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제 끝물.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도 그 기대 가치를 이제 한 몸에 받았던 식약처 승인 전까지 기대 가치를 받았고 이제는 실제로 숫자를 보여주는 어떤 구간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확실하게 보는 이제 셀트리온 정도 제외하고 헬스케어 이제 제약도 이제 받겠지만 어쨌든 업사이드보다는 조금 그 왔다 갔다 이제 고점 권역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접종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는다는 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백신도 계약 체결했다고 1월 어제자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총 5,600만 명분 계약이 완료됐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많이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개발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려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제 저는 오로지 이제 여러분과 신흥부자의 길을 가기 위함으로 이 채널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어떤 부당한 뭐 압력이나 외부의 시선에 뭐 상관없이 뭐 저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의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진 이제 경험 그리고 이제 노하우 하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 매도 의견 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 뭐 아이큐라든지 뭐 G3BNT라든지 뭐 녹십자 SK케미칼 같은 거 다 이제 CGN 이런 것들 다 매도 의견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이 하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투자 의견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에 활용하시기를 바라는데 뭐 제가 절대적으로 뭐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활용하시고 뭐 저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뭐 훨씬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신 박사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어떤 은퇴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서정진 회장의 21년 경영 발자취 해서 99년도 12월에 이제 넥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우 그룹을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같은 후배 분들하고 같이 설립한
그 기업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경영의 발자취를 보니까 참 영화 한 편 만드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셀트론 그 엔터테인먼트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뭐 누가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화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예, 정말 아니 무슨 우리가 경제 고성장기에서 예? 막 재벌이 등장해가지고 막 뭐 삼성, 현대, 뭐 LG, 뭐 SK 된 거는 그래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연평균 막 2, 30% 경제가 성장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떤 벌판에서. 근데 셀트로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뭐 거의 불모지당 상태였던 뭐 한국 그리고 아시아 선진국 주요 선진국 아니면 정말 빅팜이 될 수 없는 체계인데 지금 빅팜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까지 이제 승인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거 뭐 사실 셀트론이 빅팜이지 빅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발자취 전무후무한 어떤 경영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박수와 응원과 존경을 같이 표하고 싶고요. 예. 하여튼 대한민국을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려준 부분 정말 모든 국민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드린 투자 의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제 미리 내일 올려드리려다가 이제 오늘 올려드려서 한번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뭐 어떤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먼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요. 역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다음 또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신능부자 프로젝트를 위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